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차례와 성묘를 마치고 서울로 이동하는 귀경객이 늘면서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3시가 돼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응급실 대란이 우려됐지만 전국 각 병원 응급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다만 동네 병원 의원이 문을 닫는 저녁 이후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만큼 야간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사법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피의자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과 해리스의 발언이 암살 시도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최혜병 특검법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여당은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한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침부터 차례 준비하느라 성묘하느라 여기에 날씨는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역대급으로 더운 추석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표정들은 보름달만큼이나 밝아 보였죠. 오후부터 터미널과 기차역은 귀경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위 풍경을 먼저 강세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차례상에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3대가 모인 국악가족의 차례. 이제 막 3살이 된 손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절을 해봅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이들의 장기자랑에 가족들은 즐겁습니다.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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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가족이 모인다는 그 기쁨에 가슴이 벅차고 음식을 장만을 해도 힘든지 모르고. 전국 공원묘지에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막히고 몸은 피곤해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있어 명절은 언제나 푸근합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이니까 할아버지 보러 와서 좋고요. 옛날 기억도 나고. 서울 시내 곳곳은 전통놀이와 풍속을 즐기려는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난생 처음 송편을 만들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동그랗게 약간 주물주물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파는 거야.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그리운 가족과 작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전도 많이 부쳐주시고 맛있는 음식, 김치도 새롭게 담아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힐링하고. 서울이 33도를 넘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의 넉넉함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귀성과 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방향으로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고속도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입니다. 날이 저물자 하행선보다는 서울로 들어오는 상행선에 차량이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사나 성묘를 마친 귀경객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주요 지점 상황 CCTV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부근입니다. 안성 분기점까지 31km 구간에서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3교 근처에서도 제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행차로가 적은 중부고속도로 역시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중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교통량이 669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후 7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광주에서 서울까지 5시간 반, 강릉에서 서울까지 2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4시쯤 절정에 달해 지금 그나마 나아진 편인데 내일 새벽 3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의학과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컸었죠.
문을 연 동네 병원 의원이 가장 적었던 추석 당일, 그러니까 오늘이 특히 걱정이었는데 현장은 어땠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용수 기자, 응급실 상황 어떻습니까? 추석 연휴 나흘째를 맞아 경증 환자들은 문을 연 동네 병 의원에서 어렵지 않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기존에 병원을 다니던 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진료까지 오래 기다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적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나머지 다만 중소종합병원 응급실의 경우 환자들이 비교적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오늘은 추석 연휴 중 문을 연 병원이 가장 적은 날로 어제나 내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오늘 낮 시간 주요 병원 응급실 혼잡도는 평소 주말과 비슷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지만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저녁 이후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만큼 야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연휴 중 응급실 쏠림을 막고자 여러 대책을 마련했잖아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부는 응급실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연휴 직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중 핵심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 부담금 인상입니다. 기존 50%에서 90%까지 대폭 인상해 경증 환자의 쏠림을 막고 응급실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부담감을 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서 응급실에 가면 돈이 많이 들까봐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가지 못하고 의원에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정부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한 응급실은 환자 진료를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지침을 전달했는데 의료계에선 인력과 시설 부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현장에 적용할 더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도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SUV 운전자가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아 7명이 다쳤고 주차된 승용차 2대에서 불이 났으며 고속도로에서는 귀경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SUV가 뒤집혀 있고 소방대원들이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승용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효자다리 부근에서 신호 위반을 한 SUV가 다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는 미끄러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20대 남성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가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5분 넘게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체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국과수로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오늘 오전 0시 30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단독주택 옆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8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2대가 전소됐고 인근 주택벽이 그을려 4,0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승용차 2대와 1톤 화물차 1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을 비롯해 함께 타고 있던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10분쯤에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해 1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노린 2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전화해 위로했습니다. 통화 내내 화기애애했고 트럼프는 전화를 줘 고맙다는 뜻도 밝혔는데 역시 예측 불허. 통화를 마친 트럼프는 암살 시도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암살 위협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안전해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화를 해줘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비밀 경호국 지원 강화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Thank God the president's okay. But one thing I want to make clear. The service needs more help, and I think the Congress should respond to their needs.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화 이후 이번 암살 시도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자 이를 믿은 용의자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벤스 상원 의원도 민주당의 과격한 언사가 나라를 파괴할 거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No one has tried to kill Kamala Harri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two people now have tried to kill Donald Trump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자신의 SNS에 아무도 바이든이나 해리스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된 용의자가 지난해 트럼프의 암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핵 협상을 폐기한 데 대해 분노하면서 이란 사과한다. 당신에게는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라고 쓴 겁니다. 한때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말이죠.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는 과거 자신의 SNS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우크라이나 참전을 호소하며 전쟁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Any gender, any age, any skill level to no skill level. But yeah, if you want to fight, come here and see me, and I'll put you in a unit so you can go fight. 트럼프 지지자이기도 했던 라우스는 2016년 대선 땐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에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엔 자비로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는데 책 전반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담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맺은 핵협상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라우스와 함께 일했던 한 관계자는 그가 허풍으로 가득 찬 인물이라고 비난했지만 이웃들은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등 평판이 엇갈립니다. Pretty kind. Every interaction we had with him was very welcoming and kind. 현지 언론은 라우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해 직접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 국제부 최희지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암살 시도 하루 만에 용의자가 기소되면서 기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용의자가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잠복해 있었어요. 암살 시도 하루 만에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을 확인해 보면 용의자가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12시간 가까이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Roughly 12 hours before the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시 51분부터 사건이 발생했던 오후 1시 31분까지 골프장 풀숲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네. 여기서 의문점은 용의자가 어떻게 알고 12시간 전부터 트럼프를 기다렸냐는 건데요. 트럼프가 주말에 골프를 자주 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공개 일정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12시간 동안이나 맴돌았는데 경호팀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경호 실패에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공화당 측에서 강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소총을 가진 사람이 근처까지 접근했는데 어떻게 경호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경호팀은 용의자가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다면서 실패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mmediately evacuated the president to a safe location. The protective methodologies of the Secret Service were effective yesterday.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암살 시도를 빠르게 적발해 자신을 대피시켜줬다며 비밀 경호국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암살 시도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다릅니다. 네, 조금은 다릅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 당시에는 뜨거운 경호 부실 논란에도 별다른 대응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경호국을 치하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But it worked out well, and Secret Service did an excellent job. And they have the man behind bars, and hopefully he's going to be there for a long time.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다뤘듯이 바이든과 해리스에 대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도 변화 중 하나입니다. 1차 암살 시도 때에는 공화당원들이 바이든을 비난해도 직접적 언급을 피했는데요. 이번엔 다른 양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지지율이 부진하면서 공공의 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총격 이후 지지율의 변화가 있습니까? 지난번 1차 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지난 총격 당시에는 트럼프 상승세에 상당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1차 암살 시도 당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약 10%나 올랐다고 발표했었던 플랫폼이 또다시 예측치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확률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용의자가 체포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선 판세에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휴스턴 인근에선 지하에 매설된 석유와 가스 운반용 파이프라인이 폭발했습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주변을 새까맣게 태워버릴 만큼 엄청났죠. 하지만 불을 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파이프에 남아있는 연료가 다 타버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요.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옆에 거대한 화염이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시뻘건 불기둥에 주변은 온통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소방차가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에 진화조차 쉽지 않습니다. 석유와 가스 등의 수송을 위해 지하에 묻힌 파이프라인이 폭발한 겁니다. 폭발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전 9시 55분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They've shut the pipeline down. And until all the product that's in that pipeline burns off, it will be hours. 반경 0.8km 이내의 주택 약 100채가 피해를 봤는데 인근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학교도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화재 여파로 주변 도로 역시 폐쇄됐고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장의 소방관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ere's one fireman that's been treated for minor injuries. So far, that's it that we've treated through our EMS. 당국은 폭발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중국을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덮쳤다면 유럽 중부와 동부는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강타했습니다. 한 달치가 넘는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죠. 출동한 소방차가 물에 갇혀 헬기가 소방관을 구해내야 했고 폴란드에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린 폭우로 유럽 중부에 있는 체코 크루노프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물살 한가운데 소방차가 옴짝달싹 못하자 헬기를 동원해 소방관을 구조합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유럽 중부와 동부에 한 달치가 넘는 비를 뿌리면서 체코 리토브리에도 80%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오스트라바는 난방 설비가 폐쇄돼 28만 명이 쓰는 온수가 차단됐습니다. 폴란드 한 도시인 크워츠코는 도시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지난 하루 동안 주민 2,600명을 대피시켰고 앞으로 EU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원 요청을 받으면 구조팀, 보트, 식량, 펌프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에서 7명, 폴란드 4명을 비롯해 최소 17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현지 당국 설명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경쟁 후보자를 폭행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있던 의자를 들어 상대 후보 머리를 향해 내리친 겁니다. 방금 TV 토론회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장면이 다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시장 TV 토론회 도중 한 후보가 발언하던 다른 후보를 의자로 내리칩니다. 두 후보 사이에 있던 여성은 놀란 듯 자리를 떠나고 토론회는 금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연이어 언급되자 이에 격분한 루이스 다테나 후보가 의자를 들어 파블로 마르사우 후보를 향해 휘두른 겁니다. Você atravessou o debate esses dias para me dar tapa e falou que você queria ter feito. Você não é homem nem para fazer isso. Você não é homem. 방송 화면은 황급히 사회자로 전환됐지만 폭행 장면은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마르사우 후보는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다테나 후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현지 매체에 밝혔습니다. 다테나 후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마르사우 후보가 토론회에서 자신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들춰내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은 11년 전 증거 없음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직후 마르사우 후보는 자신의 SNS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유세 중 위협을 당한 모습을 올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르사우 후보가 다음 달 6일 열릴 지방선거 전까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가면서 정치권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 처리하지 못한 최혜병,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연휴 직후인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모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특검,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추석 전 처리라는 원래 계획이 무산된 만큼 추석 직후 반드시 처리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입니다.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이 또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 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맞서 금투세 폐지와 연금 개혁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레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 등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상정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인 친명과 친문재인계인 친문의 연대죠. 일명 명문연대의 저항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내 기구까지 꾸린 상황에서 연휴 이후 평산마을을 방문하는 건 물론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연휴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친문계 의원 다수가 활동하는 대책위는 오는 23일 오후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등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점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 만나 상의하고 대책위 차원의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대책위 내에 검사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개별 목소리가 있다면서 수사 과정의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 전부 수집하는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탄압의 성격이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인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무시하면서 피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검사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 등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책위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총선 경선 당시 갈등을 겪었던 친명계와 친문계의 결속력도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정표 국회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밥상머리 뭡니까? 네, 오늘이 추석인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이 밥상머리 화제거리로 민생에 초점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고 지난 15일에는 서울에서 한 의사단체 대표를 만나서 이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도 모두 민생에 무게를 둔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뭘 잘못한 부분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에서도 이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며 유독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서 기자, 그런데 뭐 찬물 껴안기는 좀 그렇지만 네. 민주당은 민심을 다르게 해석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이 김건희 여사 이슈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근 서울 마포대교 현장 점검 그리고 어제 서울의 한 장애아동 거주시설 봉사활동 등의 행보를 놓고 날석에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추석 지나서도 이 용산과 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의 10월 선고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무관하지 않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과 30일에 이 각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중교사 사건의 1심 결심 재판이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이 한 달 정도 후에 이 선고가 이루어지니까 다음 달 말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인데 추석 잘 보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권의 대형 이슈인 만큼 민주당은 선고 전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 탄핵과 같은 이슈로 맞불 작전을 펼친다는 계산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내가 심상정 후보였다면 와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입니다. 네, 다음 달 20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어제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재보궐선거 지역인 전남 곡성 일정을 마치고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였다면 완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외입니다. 대선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요. 네, 저도 저런 말을 한 배경이 궁금했는데요. 네네. 이 다음 말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과 비교했을 때 경륜과 능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즉 당대표인 저도 제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는데요. 그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심상정 후보의 대선 완주를 지적한 겁니다. 표가 분산됐다. 네, 맞습니다. 최근 친문과 친노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 살짝 자세를 낮췄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DJ 한동훈 잠깐만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맞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인데요. 지금 LP판을 안고 지금 의자에 그러네요. 앉아 있는 모습인데 네. 마치 베테랑 DJ 같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오늘 1일 DJ로 나섰습니다.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한 대표가 직접 선곡한 곡, 이른바 한동훈 플레이리스트를 들려줬는데요. 이 한 대표의 인생 첫 곡, 바로 이 곡입니다. 타마이츠의 87년 곡인데요. 예. Way Down in the Hole이라는 곡입니다. 네, 한 대표는 방송과 이 재즈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젊었을 때 헤비메탈 사진으로 화제를 모은 적도 있고요. 네네. 추석이기도 해서 이 귀경길 이 라디오로 조금은 편하게 청취자들과 만난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은 정치인들도 또 다재다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서정표 국회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어찌나 더웠는지 프로야구 경기 중 쉬는 시간을 늘려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더위를 뚫고 기아가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며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KBO 리그 최초의 1980년대생 사령탑인 이범호 감독은 타이거즈에서 뛴 선수 출신으로는 기아를 정규리그 1위로 이끈 최초의 사령탑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 야구 팬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싸매고 양산을 쓰며 뜨거운 햇빛을 피합니다. 지금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너무 더운데 경기까지 하니까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고 오늘 우승해서 빨리 휴식을 기아 화이팅!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는 기아와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SSG에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에 추석 연휴 당일 무더운 날씨에도 야구장엔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진 경기에서 기아는 상대 선발 김광현에 꽁꽁 묶여 0대2로 패했지만 2위 삼성이 두산에 패하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10개 구단 중 최연소인 80년대생 사령탑 이범호 감독은 취임 첫 해에 팀을 정규리그 우승에 올려놓는 동시에 한 팀 선수와 감독으로 우승을 경험하는 진기록을 썼습니다. 감독을 맡으면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을지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코리안 시리즈는 꼭 기아 타이거스가 12번 올라가서 12번 다 우승할 수 있는 시리즈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롯데는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고승민의 활약 속에 LG를 꺾고 가을 야구를 향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충무로가 한국 영화계를 상징했던 시절, 충무로 그 안에서도 간판 극장은 대한극장이었죠. 중간고사를 마치고 단체 관람을 하러 가거나 첫 데이트 장소로 대한극장을 찾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정보다 일찍 폐관했습니다. 이렇게 또 추억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홍지호 기자입니다. 1958년 문을 연 대한극장은 한때 연간 146만 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외 대형 작품들이 최초로 개봉했고 대중교통으로도 오고 가기 좋아 충무로의 상징으로도 불렸습니다. 2001년엔 11개 상영관 2,700여 개 좌석을 갖춘 영화 전용 건물로 리모델링까지 마쳐 주요 영화들의 시사회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밀려 적자가 쌓여왔고 결국 폐관을 결정했습니다. 66년 동안 극장으로 시민들을 맞았지만 이제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내부에선 철거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극장이 없어진다는 말에 시민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친구하고 교대로 이제 점심도 먹어가면서 이제 줄도 서고 이런 세월이 있어요. 이렇게 문을 닫으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봤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있거든요.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서운하네요. 이렇게 단성사와 명보극장, 서울극장에 이어 대한극장까지 시민들의 추억을 책임지던 전통극장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한극장은 내년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공연장으로 다시 시민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동료와는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소방청과 한 유튜브 채널이 추석을 맞아 순직 소방관과 가족들이 사진 속에서나마 다시 만날 수 있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강릉 성난정 화재 진압 활동 중 순직한 고 이영욱 소방관. 사진 속에서 환생한 듯 미소를 띤 채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아내는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고마워. 어떻게 알았지? 같은 현장에서 27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고 이호현 소방관의 모습이 사진에 나타나자 동료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고 수색 지원을 마치고 돌아오던 헬기가 추락해 변을 당한 고 신영용 대원도
사진 속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자신과 똑 닮은 얼굴로 거수경례를 하는 듬직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 사진은 반갑다. 좀 닮았어요. 귀중한 우리 아들이에요. 추석을 맞아 소방청과 한 유튜브 채널이 순직 소방대원의 유족들에게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족 사진을 선물하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또 국민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가족이 되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런 소방관이 있었지. 조금만 기억해주면 저희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광,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에서는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에서 노래한 일본 유명 가수가 자국에서 유명해지는 등 영향도 엄청납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이 한국의 MBN 한일가왕전 녹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가수들이 자국 노래로 경연하고 한국 가수가 일본 노래를, 일본 가수는 한국 노래로 답례처럼 부르는 방송음악 프로그램은 해당 요일, 시간 시청률 1위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일 양국 교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본 시청자들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너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일본 시청자들이 보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거고. 우타고 코로리에는 일본에서 10여 년간 무명 가수였지만 방송에 나온 후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유명해졌습니다. 특정 계층 또는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은 과거와 달리 신한류는 이처럼 일본 대중의 고른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는 영화, 음원 등 일부 스타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들은 SNS, 쇼폼 등을 공유하며 글과 리액션 동영상을 쏟아냈는데 스미다 아이코가 한일과왕전에서 부른 긴기라기니 사리게나쿠는 600만 뷰를 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는 양국이 교류 단계를 넘어 경계가 조금씩 지워지는 보더리스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로를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신선해하면서 서로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서로 교류하면서 또 좋아하게 이렇게 좀 만들고 있는 거죠. MBN 한일가왕전이 한일 양국 문화 교류의 신호탄이 된 가운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들이 만나 연애하는 한일 로맨스 혼전 연애, 한일 톱10 쇼 등이 양국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명절을 맞아 들뜬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이들과 달리 고향에 갈 수도 없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년 전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온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고려인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인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색연필로 복주머니를 칠해보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온 400여 명 우크라이나 피라민의 한숨은 깊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에서 온 정밀라 씨는 사별한 남편의 무덤에 성묘를 갈 수 없었다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Корейские обряды, мы все это делали, кланялись, носили в еду туда. Вот. А сейчас, конечно, смотрят за кладбищем друзья и зять вот сестры муж. 온 가족이 모이는 한가위지만 황엘레나 씨는 남편과 생이별해 홀로 새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남편이 올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돌아가 농사를 짓게 된 건데 두 사람은 영상통화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그리움을 달랩니다. Там заканчивай. Уже соскучились все. А то мы тебя все ждем здесь. Виза нерабочая, и я не могу здесь работать, поэтому муж в Украине зарабатывает деньги и присылает нам сюда на проживание и на питание.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이들은 고국에 돌아가 가족과 평화로운 시간을 갖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이 된 지금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가장 높이 떠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한가위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또 낮 기온도 9월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이 31도, 경남 양산은 35도까지 치솟겠고 이 늦더위는 주 후반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을 지나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34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